214페이지 행열입니다. 자, 볼게요. 행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불러. 근데 요새 잘 안 쓰죠. 근데 열맞춰란 말 잘 안 하지 못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라는 게 이렇게 이 줄이고요. 세로줄이에요. 행이라는 게 가로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학의 하나의 표현법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매트리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2x 플러스 3y 곱하기 4x 빼기 y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분배라고 배웠죠. 2x는 4x랑 곱하고 2x랑 마이너스 y랑 곱하고 다음에 3y랑 4x랑 곱하고 3y랑 마이너스 y를 곱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는 걸 순서가 정해있지 않니? 이거를 행렬이라는 어떤 내가 규칙을 만든 거예요. 가로줄과 세로줄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게 행렬입니다. 그럼 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이 복잡할수록 얘를 어떤 규칙을 가진 행렬로 표현하니까 아주 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행렬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왜냐면 교과 과정인데요. 어려운 거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행렬을 볼게. 행렬 뜻입니다. 수나 문자를 지금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가로에 묶은 것을 행렬이란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볼게. 지금 표 보이죠? 표가 보면 세로줄이 학생 AB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로줄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A 학생은 국어가 85, 영어가 92, 수학이 80. B라는 학생은 국어가 70, 영어가 84, 수학이 96이다. 를 행렬로 표현한 게 요 놈이에요. 위에 거. 요거예요. 표현한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뜻을 이제 봐봐. 난 지금 6개의 숫자를 가로에 넣어놨어. 근데 얘가 뜻을 가지더라고요. 뜻을 가지라고. 자, 그러면 갈게. 1행, 행이 가로다. 열이 세로다. 1행은 뭐야? 학생 A의 점수. 2행은 학생 B의 점수. 1열은 국어 점수. 2열은 영어 점수. 3열은 수학 점수. 됐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때 이 85라는 점수 있지. 이건 뭐라 했냐면 1행 1열의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왜 예전에 삼각비 표 되고 뭐 표 만들면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그게 행렬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행렬이에요. 행렬. 가로줄 세로줄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가로줄과 세로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가로줄과 세로줄 만나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진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요걸 우리는 1행 1열이라고 불러. 그럼 1행 1열 뜻은 뭘까? 학생 A의 국어 점수. 그러면 많이 요거야. 그러면 이거는 2행 2열이야. 봐봐. 이름이 행열이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부터 먼저 그 다음에 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행열이에요. 열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가야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름이 행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볼게. 얘는 84라는 점수는 2행 2열이야. 괜찮아? 뜻을 가지고 있네? 2행이니까 누구야? B. 2열이니까 누구니? 얘는 영어. 그럼 뜻은 뭐야? B 학생의 영어 점수. 이게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보다 얘가 훨씬 간단하잖아. 그래서 행렬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생 한 100명이야. 과목 수가 한 10개야. 그러면 이 표를 이만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지 말고 즉 행을 뭘로 볼까? 행을요. 행을 지금 그러면 학생이라 하자. 열이 과목이라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로만 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훨씬 간단해지더라. 그 때문에 행렬이 탄생한 거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써놨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면 이름이 행렬이었어. 잘 표현하는 게 행렬 표현이야. 이제 이걸 쌤이 A로 할게. 가르쳤다. 이제 이것도 A 행렬을 부르자. A 행렬은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름도 행렬이야. 행이 몇 개? 가로줄 몇 개? 두 개. 가로줄 몇 개? 두 개. 세로줄 몇 개? 세 개. 그래서 얘는 2x3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행렬 A라는 건 2 곱하기 3 행렬. 여기서 말하는 2는 누구 거니? 행. 똑같다니까 무조건 행렬은 행열이야. 이름도 행열이고 계산도 행열로 합니다. 뜻도 행열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을 부르면 행이 2개고 열이 3개짜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아무것도 어려운 거 1도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즐기세요. 오늘부터. 요 단어 끝날 때까지 그냥 즐기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즐기세요.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의 말은 행이 몇 개? 2개. 열이 몇 개? 3개인 행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행렬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85, 92, 80, 70, 84, 96을 뭐라 부르냐면 행렬 A의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85 있지. 85 어떻게 보냐면 잘 봐. 라지 행렬 A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 6개의 원소를 이렇게 이름 불러요. 85를요. 이렇게 해요. 스몰 a 11인데 뒤에는 숫자 11 있지. 이것도 행열이야. 앞에 숫자 1은 행의 번호고 뒤에 숫자 1은 열의 번호야. 그러면 85는 A11인 거야. 1행 1열 값이야. 그러면 92는 1행 2열 값이야. 80은 1행 3열. 70은 2행 1열. 84는 2행 2열. 96은 2행 3열. 이해가요? 됐어요. 끝이에요. 네. 쌤도 이게 지금 이제 너네 지금 현재 1학년들 현재 고1들 이게 원래 행렬이 있다가 없어졌거든? 다시 들어왔거든? 그래서 쌤이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필요 없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진짜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로. 그냥 딱 알기만 하고 그냥 기억만 하세요. 기억 안 해도 돼요. 괜찮아. 그냥 들어봤다. 끝이에요. 그 정도예요. 진짜 그 정도입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행렬을 이해한 거야. 그 중에서 많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같아요. 우리 이거 뭐냐면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행의 개수도 2개, 열의 개수도 2개. 그러면 이제 이걸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얘는요 행이 몇 개? 보기 1이야. 행이 몇 개? 2개, 열이 3개. 얘는 정사각 행렬이 아니야. 가로 2번요. 행 2개, 열 2개죠. 이제 이런 걸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요. 왜? 2개라서요. 그럼 3개면요 3차예요. 진짜예요. 네. 3개면 3차예요. 만약 5개면요 5차입니다. 그 말입니다. 넘기세요. 성분 얘기했어. 얘들아 행렬이라니까 첫 번째 오는 이 숫자가 만약 행렬의 성분에서 첫 번째 오는 숫자가 누구 거라고? 행. 두 번째 오는 숫자가 열. 왜? 이름이 행렬이라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F는 몇 행 몇 열? 2행 3열. 여기서 알파벳 D는 뭐야? 2행 1열. 만약 알파벳 C는 1행 3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였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이 성분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콤마로 표현해요. 요새 콤마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요새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그냥 표현. 오늘 다 끝내는 거 아니야? 표현. 그래서 표현이다. 그 다음. 요거는 100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한 주 정도 이렇게 줄 한 꺼주세요. 네. 100표까지는 아닙니다. 한 주 정도 꺼주세요. 네. 이제 행렬 성질이다.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정도. 자, 일단 봐봐. 행렬 2개가 있어, 얘들아. 행렬 2개가 있다. 일단 얘가 같은 행렬이야.
같아. 생각해봐. 일단 모양 같아야 돼. 만약 A 행렬이, 잘 봐. 생각해봐. 이 상치선이야, 진짜로. A 행렬이 2행 3열 행렬이야. B 행렬이 3행 2열 행렬이야. 같을 수가 있겠니? 같을 리가 없죠. 모양이 다른데. 그쵸? 모양이 다른데 같을 수가 없잖아. 일단 얘가 같은 행렬의 말은 일단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겠지? 그러면 진짜 상식선이라니까요. 그럼 일단 모양이 같아야 한다. 됐지? 그러면 같은 행렬이야. 그럼 뭐가 같아? 일단 모양이 같아. 그럼 뭐가 같아야만 우리는 이 두 개 행렬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각 해당되는 성분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 예를 들어서 쌤이 행렬로 예를 들어서 지우에 이렇게 수학생제 내가 만들었어. 그 다음에 쌤이 나의 수학생제 이렇게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지혜랑 나혜랑 같네? 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봐. 그래서 지우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 그러면 나의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같아야죠. 같아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야. 행렬이 같다는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시끄러라. 그러니까 일단 행렬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 행렬을 이루고 있는 성분도 같아야 된다. 그 위치에, 알겠니? 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구성되어 있는 숫자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닙니다. 그 위치에 해당되는 성분이 같은 값이어야 된다. 끝이에요. 쌤한테 이해가요? 네, 당연한 겁니다. 지금요. 당연한 거다. 그 다음 얘들아, A하고 B하고 같아. 근데 만약 B하고 C가 같다? 그럼 A하고 C가 같죠? 이거 너네 중학교 때 했다면서. 이거 그 소크라테스 그 3난론법요 했다면서요. 이거. 그러니까 행렬도 성립합니다. A하고 B가 같아. 같은 행렬이야. 근데 B랑 C랑 같은 행렬이야. 행렬이 같은 뭐라고요? 똑같은 모양이고 그게 구성되어 있는 성분도 다 같은 값이라고. 다만 행렬 이름이 A, B, C일 뿐이에요. 근데 다 같대. 그 말은 A랑 B랑 같아. B랑 C랑 같아. 생각해봐봐. 그러면 A랑 C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쌤아 이해갈까? 행렬은 뭐라고요? 행렬 같다는 말은 모양도 같고 그 행렬을 이루는 성분도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니? 그 말의 뜻이다. 그 말의 뜻이다. 벌써 끝났어요. 자, 얘들아, 행렬 A야. 몇 행 몇 열? 3행 3열. 3행 3열. 진짜 그냥 즐기십시오. 진짜입니다. 다음을 구하시겠습니다. 2행, 얘들아,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야. 그래서 이름이 행열이야. 그래서 항상 순서를 행, 열. 그냥 십자가 그리세요. 십자가. 이렇게 그리나? 아니,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구나. 이 그리는 거. 그리는 이 순서가 의미가 있던데, 왼쪽에서 오른쪽 그어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 그어야 되고. 성부와 성령과. 아무튼, 네. 쌤이 신자가 아니라서요. 아니, 근데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 십자가 그린 것처럼 가로, 다음에 세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에요. 할게, 이행이야. 가로죠. 2, 0, -1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하래. 됐지? 3, 열이야. 세로줄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야. 7, -1, 9가 됩니다. 괜찮죠? 자, 이 무슨 말이야? 2행 1열. 2행 1열. 누구니? 찾아. 얼마? 2행 1열. 2. 1행 3열. 1행 3열. 7. 네, 찾으세요. 그래서 끝판합니다. 진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예요. 자, A, 3. 무슨 말이야? 2행열에 2행 3열. 읽어. 2행 3열. 옳지. 빼기 A, 3이 3행 2열. 8. 네, 계산. 자, 지금 뭐냐면 요 식이 보이죠? 식이 보이는데 해설할게요. 행렬 A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얘가 ij라고 표현했대. 무슨 말이야? i는 행의 번호, 넘버, j는 열의 넘버. 이렇게 구성하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 구성하는 식을 요 조건을 가지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게 행렬식이라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전 다 필요한데 몰라도 돼요. 뜻만 알면 됩니다. 무슨 말고 행렬 A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어떻게 관계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냐? 자, 해봐. 그럼 행렬 A는 지금 보면은 i가 2개야. 행이 2개. j가 3개야. 그러면 열이 3개. 2행 3열이구나. 괜찮지? 그리고서 쌤 지금 적어준 것처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으세요.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괜찮지? 그러면 여기에 i 값과 j 값을 넣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주겠니 내가? 그래서 행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행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쌤한테 이해가니? 괜찮죠? 네. 그냥 진짜 즐기십시오. 다음. 이제 바로 2번 A, I, J인데 I랑 J랑 같으면 1, I랑 J랑 다르면 0이라고 지정해 놓은 거야. 네, 이것도 행렬 방식이 그냥 행렬 어떻게 관계식입니다. 하자. 1행 1열 같죠? 1. 1행 2열 다르죠? 0. 1행 3열 0. 2행 1열 0. 2행 2열 1. 2행 3열 0. 그치? 이거를 질문하더라고. 자, 612번에 설명해 줄게. 설명 듣고 나서 다시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자, 세도시 P1과 P2와 P3 사이에 통신만 나타내는 그림이래. 요게 그림이래. 자, 그때 지금 통신망의 수를 AIJ라고 하겠대. AIJ라고 하겠대. 그 말이야. 자, 그럼 볼게. I도 3개고 J도 3개야. 그럼 일단 얘는 3행 3열이야. 괜찮을까? 그래서 쌤이 요렇게 9개를 성분 다 표현했다 손 칩시다. 그래서 A11부터 A33까지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A11이 무슨 뜻이냐면, 자, P1 도시에서 P2 도시의 통신망의 수. 그러면 A1이다. P1 도시에서 P2 도시의 통신망의 수. A23이다. P2 도시에서 P3 도시의 통신망의 수. 이게 됐어요? 보고 적으세요. 끝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뭐 성분 정도 표현한다? 막 그 정도? 네, 그 정도. 왜? 안 틀리려고. 실수 안 하려고. 큰일 났다. 3번 두 행렬 A하고 B가 있어. 자, 좀 잘 봐. 우리 이 얘기 해볼게. 아까 봐봐. 옆에 적어 있습니다.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는 표현입니다. 두 행렬이 같아라고 했어. 자, 조건이 2개야. 일단 뭐 해야 돼? 모양이 같아. 상식이야. 이거는 외우자. 모양이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그때 이 행렬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같아야 돼. 끝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3A 빼기 2B가 뭐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5는 B 더하기 C. 5A 빼기 1이 4야. A 나오겠네. 맞지? A 나온다? 그러면 B 더하기 C가 5니까 2A 빼기 3A 빼기 2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나오겠네. B 더하기 C가 5니까 C가 나오겠네.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해줘? 할 게 없다고요. 그냥 진짜 소개요, 소개. 해줄 게 없어요. 쉽게 보세요. 네. 학교 시험도 유학은 안 땄습니다. 아예 유학은 안 넣었어요. 자, 먼저 할게. 곱하기와 나누기는 뒤에 할 거고요. 먼저 덧셈과 뺄셈을 해보자. 그리고 시수배 잘 생각해봐. 상식아, 두 행렬을 더할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러면 모양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만약 A 행렬이 2 곱하기 3행렬이야. B 행렬이 3 곱하기 2행렬이야.
그러면 연산이 안 되는 성분도 있지 않을까? 왜? 모양이 다르니까. 만약 A 행렬이 쌤이 2 곱하기 3 행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B 행렬이 3 곱하기 2 행렬이다. 이해가 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모양이 틀려. 근데 이 두 개 더하겠대. 행렬을 더하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라. 이게 행렬의 덧셈과 뺄셈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모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생겨? 불능이 존재한다고요. 불능이요. 계산을 못 한다고.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기본 성질은 뭐다? 일단 같은 모양의 성질. 같은 모양의 행렬이야. 괜찮니?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요. 방금 얘기 다 했습니다. 덧셈은요. 같은 모양이야. 두 개 행렬 같은 모양이야. 더하래.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하는 거예요. 빼래.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빼는 거예요. 그치? 그게 행렬의 덧셈. 그러면 실수배는요. 실수배는 그 행렬에다가 모든 성분에다가 똑같은 실수배를 해주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행렬의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예요. 그러니까 요만 알겠지?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같은 모양의 행렬끼리만 가능하다. 이해가죠? 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거 상식이야. 생각해봐. 그 행렬이 있어. 생각해봐봐. 그러면 A 더하기 B, 그러니까 두 행렬 A에서 행렬 B를 더할 거야. 더하기야. 그럼 이 결과와 행렬 B에서 행렬 A를 더할 거야. 이 결과는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봐. 그냥 편하게 2 곱하기 2 행렬을 하자. 우리 A 행렬에서 B 행렬 더한 결과와 B 행렬에서 A 행렬 더한 결과는 같지 않을까? 덧셈이니까. 맞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렬은 덧셈에 대해서 교환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요. 결합입니다. A, B, C 세 개의 행렬이 있어. 이 세 개를 더할 거야 내가. 그럼 일단 이 세 개가 행렬이 싹 다 같은 모양이어야 돼. 똑같이 다 2 곱하기 2 행렬을 하자. 됐지? 그러면 A에서 B를 더한 결과에다가 C를 더하는 거나 B에서 C를 먼저 더하고 나서 A를 더하는 거나 차이가 있겠냐고요. 왜? 행렬 덧셈을 뺐으면 그 같은 성분끼리만 더하고 같은 성분끼리만 뺄 거라니까. 다른 성분이 못 들어와 거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행렬은 덧셈에 대해서 교환도 성립하고 결합도 성립합니다. 1도 안 중요해요. 이건 모른다고 해서 너네 못 푸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십시오. 1도 안 중요해요. 너네 까먹어도 돼요. 1도 안 중요해요. 자, 이제 정의다. 넘겨. 영행렬. 맞죠? 영행렬이란 무슨 하면 모든 성분이 0으로만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그걸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맞죠?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행렬. 그게 영행렬이고요. 표현은 보통 O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O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행의 정의는 모든 성분이 0으로만 이루어진 행렬. 자, 그러면 얘들아. 임의행렬 A와 영행렬의 합과 영행렬과 임의행렬 합은 A겠죠. 이게 다 안 중요해. 그냥 당연한 거죠. 참고해라. 알겠지? 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쌤이 여기 어떻게 나온지 내가 알잖아. 이제 알아서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쌤 작년에 수업할 때 이거 내가 다 했어요. 다 필요 없어. 괜히 했다. 자, 마이너스 A 행렬이 있는데 그냥 실수배인데 그 행렬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배를 해준 거야. 그러면 모든 성분이 부가 다 바뀌겠죠. 괜찮아요?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얘기 조금 할게. 얘들아. 아니요. 말은 몰라도 됩니다. 항등원과 여건이 있는데 예전에 내가 한번 말해준 적은 있었어요. 그 I 때문에. 일단 이제 들어봐. 항등원이라는 게 무슨 하면 연산 딱 하잖아. 연산하면 이 연산 결과가 안 바뀌어. 덧셈에다 항등원이 있습니다. 그게 0이에요. 3에다가 0을 더해. 변화가 없죠. 5에다가 0을 더해. 변화가 없죠. 쌤만 이해가요? 있는 걸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항상 등호선면 변화가 없다고요.
역원입니다. 역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등원을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그러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죠. 그러면 5의 역은 누구가 돼야 돼? 마이너스 5예요. 왜? 5랑 마이너스 5를 더하면 항등원이 0이 나오니까. 쌤은 이해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역은 뭐야? 플러스 3이에요. 왜?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하면 항등원은 0이 나오니까. 이게 영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영행열이 항등원 성질이에요. 덧셈이 돼서. 그리고 뺄셈이 돼서. 다음, 마이너스 A가요. 영원의 성질이에요. 행렬 A에다가 마이너스 A 행렬을 더해요. 뭐 나와? 영행열 나와. 이게 부호 반대와 0의 의미야. 이게요. 근데 그런 거다. 괜찮아. 몰라도 돼요. 괜찮아. 진짜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나와서 그냥 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마이너스 A 행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행렬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다 곱하는 거야. 이제 근데 뜻은 알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A 행렬은 영행렬을 만들어준 놈이에요. A라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A 행렬을 더해버리면 영행렬이 나올 거거든.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그러면 봐봐. 요거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요거요. A에다가 마이너스 A 행렬 더했어. 영행렬이죠. 마이너스 A 행렬에다가 A 더했어. 영행렬이죠.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행렬 실수배. 행렬 있어. 실수배야. 그럼 모든 성분에 그 실수배를 다 곱해야겠죠. 잠깐만. 이 말 거꾸로 할 거다. 그러면 묶어낼 수도 있겠네. 지금 원래 KA11, KA12, KA21, KA22였어. 여기서 K를 묶어낼 수도 있겠죠. 왜? 실수배 성질이니까. 그래서 묶어내는 건 조금 생각해라. 아니, 다 잘할 거예요. 노파셈에서 얘기하는 거지. 걱정도 안 해요. 잘할 겁니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아유,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근데 쌤, 중요하면 진짜 뭐 하겠다네. 진짜로, 쌤, 뭐, 진짜, 몰라도요, 진짜로. 다 알아서 풀어, 이거, 진짜. 이거 몰라도요. 다 알아서 풀어. 그러니까, 행렬이란 건 너네가 처음 배우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태어나서. 맞잖아. 그래서 그 정도의 낯설음밖에 없지 있잖아. 행렬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존재했어요. 이게 쌤 기억에 고대 히브리 메소포타미아인가? 거기서 아무튼 나왔었어. 이게 석판에서 이 표현법이. 그러니까 억수로 오래된 표현이에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있잖아.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나온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수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뭔가 오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쓰지.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기하고 막 새롭고 어려운 그런 게 없어요. 다만 하나밖에 없죠. 낯설다. 처음 봤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중요한 성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쌤 굳이 진짜 해줄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해볼게. 또 해볼게. 자, 일단 쌤 전체적으로 볼게요. 계산 결과는 쌤 너는 시킬 거고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봐봐. 지금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죠. 맞죠? 행렬 덧셈과 뺄셈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행렬 가고 두 행렬 뺄 거야. 뭐가 돼야 돼? 전제가 똑같은 모양의 행렬이어야 된다. 왜? 그래야만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하고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뺄 거다가 될 거니까. 괜찮지?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다음 이제 요거 볼게. 잠깐만 요거 볼게. 이게 쌤이 그랬잖아. 이거 안 배웠거든. 안 배웠는데 이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등식이라는 거 있잖아. 이 항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이 항이 되면 부호가 반대였지. 그럼 왜 부호가 반대냐면 원래 이 항의 개념이 이제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x가 5야. x는 무슨 말이야? 양변에 3을 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 3이 항을 이동하니까 이항하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도 볼 뿐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등식 성질에 해가지고 양변에 3을 뺀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봐봐봐. 가로 1번. 난 여기서 x 구할 거야. 그럼 양변은 뭐 할까? 요 행렬요. 1, 마이너스 3, 5, 8 이 행렬을 양변에 빼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해라. 그게 뭐 같다? 이 항과 똑같은 논리다. 이 항. 이 항이 원래 거기서 나온 개념이야. 등식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식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 항을 하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 성립하는 거다. 행위도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항 하십시오. 이 항, 알겠지? 이 항 하면 부호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네, 뭐 계산, 610쯤 계산하는 겁니다. 네. 자, 피지컬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거 어찌하면 뭐 나머지는 괜찮은데 일단 볼게요. A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2x2 행렬이고요. B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됐지? 나머지 괜찮은데 많이 이제 가로 4번이 나왔어. 그러면 가로 4번은요. 전개를 쭉 해가지고 정리한 게 A 빼기 3B야.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이 정도? 네, 이 정도. 계산하면 되겠죠. 실수 빼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이니까. 확인했습니다. 두 행렬이 현재 서로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자, 볼게요. 자, 두 행렬 A도 2 곱하기 2 행렬이고 B도 2 곱하기 2 행렬이다. 다음 분식만을 시키는 행렬 X를 구하라 했습니다. 행렬은 뭐라고요? 이 항이 성립한다니까? 행렬 이 항이 성립해. 등식 성립해. 이 항 해. 그럼 가로 1번 X는 뭐야? B 빼기 2. 가로 2번 정리해. 등식이 성립해서 그래. 그러면 쌤이 마이너스 X 넘기기 그냥 3X지. 넘겨 2A 플러스 B지. 그러면 X는 3분의 2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A 플러스 B가 어디 갔어? 가로 2번 3분의 2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해줄까 진짜로 쌤 있잖아. 뭐 해줄까? 해줄 게 없어요. 식 정리하세요. 푸세요 그냥. 네. 내가 뭐 해줄까? 근데 이제 요 부분 잘 봐봐. 약간 요령이야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 생각해봐봐. A 행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B 행위에다가 2를 곱해야 다음에 더하는 것보다 차라리 A 행위에서 B 행위를 뺀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하는 게 훨씬 편한 연산이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 정도. 네. 이런 생각 정도. 문제 봐봐. 뭘까? x 빼기 y의 결과고 2x 플러스 y의 결과야. 지문이 x 플러스 y 하래. 연립이겠지. 그겠지. 연립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쌤 왜 그 말이냐면 이 행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엄청 오래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식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등식, 부등식, 방정식, 함수 다 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하면 행렬의 연산까지만 합니다. 얘를 가지고 방정식 만들고 얘를 가지고 막 부등식 만들고 하진 않습니다. 맞죠? 딱 연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립도 하는 거예요. 왜? 얘가 오래됐으니까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안정된 식의 개념이라니까. 그러니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해서 x 행렬과 y 행렬을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괜찮니? 그런 거다. 자, A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이고 B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이고 C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이야. 그때 XA 더하기 YB가 C래. 식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이 식을요. 그러면 XA란 말은 그냥 쌤 너무 안 푼다. 쌤 그러니까 XA란 말은 X, 2X, 0X 맞지? 더하기 YB란 말은 4Y, 6Y, Y, 3Y 됐죠? 그게 C랍니다. 1, 0, 1, 0이랍니다. 끝났네. 그러면 Y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뭐. 그쵸? Y가 마이너스 1이겠지. 아니, 쏘리. Y가 1이겠네. Y가 1이야. 얘들아. 그러면 2행이요? 2행이 말봐. X 플러스 3Y가 0이야 돼? 근데 Y가 1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3이지 뭐. 이 정도입니다.
됐어요. 괜찮죠? 네, 행렬 되게 쉽죠? 네, 쉽습니다. 쉽고요. 그 시중에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서 시험에서도 나오는 문제 쌤이 이게 진짜야. 아니 교과 내용이 이러니까 대체 시험 문제 난이도를 어떻게 낼까라고 혹시 걱정했는데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당신들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네. 걱정이나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입니다. 즐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제 행렬의 곱셈이 조금 특이한 연산입니다. 행렬 나눗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눗셈은 없습니다. 나눗셈 없고 행렬의 곱셈인데 왜 나눗셈이 없냐면 그러니까 우리 나누기 연산 자체가 보면 역수잖아. 곱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누기 연산을 안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곱하기 연산이 있는 겁니다. 잠깐만 봐봐. 일단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가 2x 플러스 3y 곱하기 x 마이너스 2y 이게 곱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우리 이거 분배라고 불렀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맞죠? 이게 순서가 정해진 것처럼 행렬의 곱셈에서도 어떻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 순서 그대로 그러니까 왜 그 분배에서 이 순서가 나오냐면 행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순서가요. 그래서 뭐다? 자, 볼게. 일단 먼저 행렬 곱셈이야. 자, 먼저 전제부터 하겠습니다. 전제할게. 자, 봐봐. 그러면 내가 두 개 행렬을 곱할 거야. 곱하는데 마냥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덧셈과 뺄셈에서 왜 같은 모양의 행렬이어야 돼? 그래야만 같은 위치에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다. 그럼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곱하기 되면 곱할 건데 막 성분이 없어. 그럼 그게 불능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제가 이거다. 자, 해봐. n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l 행렬을 곱한다는 말은요. 잘 보세요. 위치 보세요. 위치만. 무슨 말이면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야만 곱해져요. 같은 값이 아니잖아. 그러면 불능이 생깁니다. 불능이 되는 성분들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전제는요.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 쌤 지금 표시해놨다.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 두 개 값이 뭐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만 곱셈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도 갈게. 그럼 결과는요. 얘가 결과예요. 앞에 행렬의 행, 뒤 행렬의 열이 곱셈에 대한 행렬의 결과로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맞죠?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이 조금 다른데 분배 개념이라는 건데 앞에 행렬의 열과 뒤 행렬의 행이 같은 값이어야 되고 그 결과는 앞에 행렬의 행, 뒤 행렬의 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행렬이 맞춰집니다. 그런 거다. 자, 잠깐만. 그 다음. 자, 이제 순서를 봐봐, 순서를. 아니요. 오늘 조금만 하고, 어차피 지도, 네, 다 끝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만 하고 쌤, 이제 수업을, 이 정도 쌤 정리하겠습니다. 되게 진짜 쌤이랑 그 특강하는 수업 중에서 가장 쉽다고, 그리고 가장 부담 없을 것 쌤 장담하겠습니다. 볼게요. 행렬의 곱하기 순서는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자, 쌤 가르쳐준다. 행이 뭐라고요? 가로고요. 열이 뭐라고요? 세로예요. 그럼 이 행렬은 이름도 행열로 있고요. 성분도 행열로 있고요. 맞지? 곱셈의 순서도 행열이야. 잘 봐. 항상 십자가를 그려. 간다. 지금 요걸 A 행렬을 부를게. 쌤이 요게 A 행렬이다. 요게 쌤 B 행렬을 부를게. 두 개 곱할 거야. 자, 십자가 가로 행열이다. 1 곱하기 3, 2 곱하기 1. 1행 1열로 곱했습니다. 됐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성분이 A11이라서 그래. 이렇게 해. 자, 그럼 두 번째 할게. 자, 두 번째 순서는요. 1 곱하기 2 곱하기 2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1행 2열로 곱했어요. 왜? 성분 이름이 A12잖아. 1행과 2열을 곱해.
그러면 이제 이 말 거꾸로 할게. 3, 요 세 번째. 얘가 A 1이지. 2행 1열이지. 성분 이름이. 그러면 곱하기 할 때 앞에 행렬의 2행과 뒤에 행렬의 1열을 곱하라고요. 그 순서가 3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1이에요. 이해 가요? 다음 마지막 A 2죠. 그러면 앞에 행렬의 2행과 뒤에 행렬의 2열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 행렬 곱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행렬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행렬에 이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냥 볼게. 잘 지금 그러면 대사만 보면, 자, 앞 행렬이 1 곱하기 2 행렬이고 뒤 행렬이 2 곱하기 1 행렬이야. 확인해. 앞 행렬의 열과 뒤 행렬의 행이 같지? 그럼 곱하기 된다. 결과는요 1행 1열요. 이해 가요? 가로 2번 볼게. 1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2 행렬 곱했어. 결과는요 1 곱하기 2 행렬요. 4번 할까?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을 곱했다. 계산되죠? 결과는요 2행 1열요. 순서는요 이거 좀 해야 돼요. 선생님 좀 시킬 거다. 왜냐면 이 곱하기가 생각보다 잘 못해요. 자, 지금 630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확인할까? 1 곱하기 2행렬이야. 이게 지금 앞에 행렬이야. 맞지? 뒤에 행렬 2 곱하기 1행렬이야. 그러면 확인하자. 같지? 그럼 결과는요 1행 1열요. 한다. 행열이다. 행열이다. 1 곱하기 1이니까 1행 1열만 있다니까요. 얘는 성분이 한 개짜리예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4. 괜찮을까? 네. 그러면 가로 2분 하겠습니다. 아이고, 가로 2분 하겠습니다. 1 곱하기 2 그가 마이너스 5 2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 3 1이다. 확인하자. 같지? 결과는 1행 1열입니다. 그래서 행열이다. 마이너스 5 곱하기 3 2 곱하기 1. 자, 그럼 이제 조금 들어오는 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볼게요. 확인해 볼까? 확인해 보면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고 곱하기 얘가 2 곱하기 1행렬 됐지? 그러면 같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돼? 결과는 2 곱하기 1행렬이야. 할게. 행열이다. 계속 그어. 눈으로 계속 그으세요. 그어야 됩니다. 자, 행 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2행 1열이야. 행이 2개고 열이 1개밖에 안 논다. 다음에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2행 1열이 되는 거. 괜찮아.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십시오. 네, 쌤, 진짜 해줄 게 없어요. 쌤. 오늘 목요일이죠.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쌤이 이렇게 할게요. 288페이지까지만. 연수 문제는 우리 스텝 5만 푼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렬 오늘 쌤이 행렬이 뭐고 행렬의 실수배, 덧셈, 뺄셈 연산했었고 행렬의 곱셈 하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네. 진짜 크게 부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고요. 아까 RPM 있죠, RPM. RPM에서 보면 쌤은 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 꼭 메모하고 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쌤, 이건 다시 개념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그래서 상관없고요. 알겠죠?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시간 좀 남았거든요? 남았으니까 지금 과제를 조금 합시다. 하고 마치겠습니다.